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요. 빨리 내란당으로 기소해라. 누구를 빨리 뭐 구속수사하라, 소환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공산당에서 숙청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아까 그 여당의 폭주 말씀하셨으니까 네. 잠깐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내란의 힘이라고 했어요. 네. 민주당은 네. 국민의 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이다. 이 말씀은 정당 해산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저도 굉장히 봤는데요. 네.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저희 일당 독재 할게요. 이 얘기거든요. 네. 아, 그 똑같 풀이를 네. 하자면. 네. 우리가 제일 야당이라고 하지만 범여권과 유일한 야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제일 야당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아예 107석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 해상은 107석이 없거든요. 네. 당장 헌법 규정부터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에는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하는 국가가 지금 몇 개나 남았습니까? 북한하고 중국 정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 정도 하고. 그 북중러랑 같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고 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야당 없이 여당이 독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국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지만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일당 독재로 가는 과정인가요, 지금?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정권 초고 네.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비판을 좀 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민노총의 수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단순히 기업가 몇 명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 다 없어지고 네. 해외 기업들 국내에 안 들어오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네. 국부가 유출되는 엄청난 악법이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예, 그런 일당 독재, 네. 급격한 변화,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제동을 걸고 막아야 되잖아요. 네. 자, 과연 그럴 힘이 앞으로 있겠냐? 지금 당장 특검의 방향이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소환되셨죠. 네.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내란 방조, 동조 혐의로 지금 특검의 수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일방 진영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일반 네. 진영이죠? 첫 번째 네. 특검 자체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것이 네. 특검은 원래 여당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고 검찰, 경찰 인사권이 있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봐 네. 특검을 만든 거고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 수사하겠다고 특검을 만들다 보니까 특검에 굉장히 무리한 언론 플레이와 어떤 프레임에 의한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외환죄로 우리 북한의 드론 관련돼서 대응한 문제와 관련해서 네. 외환죄로 지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국가 안보에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응과 안보와 관련됐던 판단들을 사법제태를 들이대서 네. 북한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대해서 대응 작전을 한 것을 네. 외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평소 같으면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만의 시각에서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기자분들도 팩트를 물어보면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있으신데 딱 큰 팩트 하나만 얘기하면 통화 내역이 딱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비화폰도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저녁에 통화를 딱 한 통 한 겁니다. 근데 통화가 2분 정도 통화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특검이 수사하는 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주를 받고 뭔가 일부러 표결에 방해하고 표결을 참여하지 않은 건데 네. 그 전화를 받은 직후에 바로 9분 뒤에 원래는 국회가 막혀 있어서 당사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장으로 다시 해서 네. 그때 저도 국회 예결위장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어요. 잠깐 나와보라든지 표결에 웬만하면 참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든지 네.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반대 증거예요. 원래 제가 검사로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기소할 나오거든요. 수가 없다. 예, 기소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왔는데 무리하게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보니까 건가요? 특검보가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브리핑했냐면은 국회 예결위장으로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갔다는 거는 표결 방해에 관련된 논리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국회에 있던 사람 빼내야 되는데 국회 밖에 있던 사람들을 국회로 들어가도록 한 것이죠. 네. 굉장히 큰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장으로 장소를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예결위장이랑 본회의장은 30m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 가기 전에 모든 의원들이 거기 모여서 잠깐 의견을 나눈 다음에 본회의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리나 시스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논거가 그렇다고 한다면, 네. 즉 팩트가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팩트는 나와 있어요. 나와 특검도 있죠.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말씀대로 일당 독재의 어떤 폭주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소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소를 하게 되면요. 네. 결국은 재판이라는 책임이 있고 증거가 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논리를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해산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네. 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꺼내들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특검 지금 3개 특검에 대한 그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국 사면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이게 여론의 지지율 떨어지는 게 근데 반영이 됐나요? 그것도 더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통령이나 여당은 네.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역대 정부 모든 정부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누가 네. 이 수사는 기소해야 됩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약간 교과서 같은 거예요. 여당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네.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고 이때까지 헌정사상 계속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요. 빨리 내란당으로 기소해라. 누구를 빨리 뭐 구속 수사하라, 소환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공산당에서 숙청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이 수사기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당에서 숙청하듯이 하고 있다. 예. 그 실제 그렇습니다. 당의 시스템은 네. 법치주의는 네. 수사권하고 재판권은 완전히 독립돼 있어서 정치적인 그 어떤 지시나 이런 걸 안 받고 네. 완전 독립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선진 법치 국가잖아요. 그게 헌법 정신이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당이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특검 수사에서 뭐 잘못한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만 보게 되지만 네.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지휘해서 특검을 수사하다 보니까 무리한 장면이 많이 나오네. 또 그 수사 결과가 보니까 증거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기소했네. 네. 이런 것들의 평가가 녹아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역풍이 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역풍이 불었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무리한 수사 그때 당시는 그래도 수사 시스템이라도 정규 조직에서 했는데 네. 지금은
특검이라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민주당 산하의 어떤 검찰청 같은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판단, 진단으로 무리한 특검 수사, 네. 거기에 대한 역풍으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그게 그 핵심인가? 포션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크지 왜냐하면 않다. 특검 수사 결과가 맨날 발표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만 계속 연일 보도록 접하니까 네, 이제 이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도 당장은 그게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했을 경우에 이거 가지고 기소했어?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기소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역풍이 없을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돼서 네.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표결을 방해한 게 돼야 되는데 네. 연락을 받자마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만약에 표결을 진짜 방해하려고 하면 거기서 당사에서 계속 의총을 열면서 시간을 끌면 되는 거죠. 네. 뭐랄까요. 교과서적으로 그 접근 교과서적으로 보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긍정적인 분석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정당 해산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역풍은 계속 불 거라서 특검 수사대로 기소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당 해산을 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안 될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선명성 때문에 본인들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네.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가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실은 불편해합니다. 극단적인 주장은 항상 중도층 불편해하고는 있지만 관여는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정당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정당 해산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죠. 정부예요. 네, 법무부예요. 예. 네.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당에서 정부 일에 배나라 감나라 국회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권한인데 왜 정청래 대표가 먼저 떠들어?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엄청난 역풍도 타격. 있고 리스크가 네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난 대선 때 40% 이상 정당 그 지지율을 받았고 국회의원들 받은 표수로 따지더라도 국민의 상당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표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그거를 한 번에 정당에 해산해서 107석의 국회의원 배지가 다 날아가도록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네. 사실은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낙관론이 아니라 네네네. 예, 객관적이고 법리에 기초한 것이죠. 네네. 좀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네. 특검에 따른 역풍은 불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장동혁 대표의 숙제이면서 풀어야 할 과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의원님 몸담고 계시고 제가 이제 언론인 분들은 민심에 더 민감하시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 저도 우려가 많죠. 예, 네. 저 잘 압니다. 저도 우려하니까 사실 좀 어떻게든 좀 더 확장성 있는 게 좋지 않나 또 통합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당대표 선거까지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우려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국민을 위해서도 야당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기회를 야당이 지금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선거 캠페인 때 나왔던 얘기만 가지고 당의 어떤
앞으로의 노선도 다 이럴 거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확장성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 역할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친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당이 운영되는 과정을 저도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그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계속 받아나가야 되는 자리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했던 바들을 좀 많이 해소해야 되고 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네. 비관론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죠. 아까도 저희가 지금 평상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엄청난 악재를 연속으로 맞은 상황이고 당이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해산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판국이에요.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해야 되는 판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좀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 얘기했던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당연 대표로서 선택을 받았다면 그 당 대표로서 선택받은 것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그러시고 네.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강성 지지층만 보고서 당 운영을 할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청래 대표도 많이 걱정이 되죠. 사실.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 대표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굴에 자꾸 미소가 띄는데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 제안 또는 분석 이런 것들이 새로운 당대표 체제 하에서 잘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아니 선거 때에 얘기했던 그 말만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면 네. 사실은 한계가 뚜렷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잘 새겨 들으셔야겠네요. 예,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있고 네. 저는 장동혁 대표랑 법사위에서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좀 합리성을 갖춘 분이기 알죠. 때문에 네, 네. 예, 저는 그냥 그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네. 또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던 네. 그 당원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전당대회가 네. 끝나고 바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네. 앞으로의 어떤 비전 네. 이런 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네. 한 두어 달 뒤에 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진단하는 시간도 네.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